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열흘 더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유예, 그 속사정 알아봅니다. 오늘부터 석유 2차 최고 가격제가 도입됐는데 하루 사이 리터당 200원 오른 주유소도 있었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고립 28일째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원들 어떻게 지내는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처음엔 48시간 이란 공격 유예했다가 5일 연장했죠. 그 연장 유예 시한 하루 앞두고 열흘을 더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협상이 틀어질 경우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도 착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물러선다는 타코의 연속인지 아니면 더 센 공격을 위한 연막인지 설이 분분합니다. 워싱턴 정다은 특파원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 시한을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SNS를 통해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 시설 공격 유예를 열흘 연장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아닌 이란이 협상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란 측에서 7일 유예 연장을 요청했고 자신이 10일로 늘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한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다음 달 6일 저녁 8시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밝힌 4에서 6주 군사작전 계획을 고려하면 정확히 6주 차에 해당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열흘 동안 종전으로 이끌 수 있도록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If they don't, we're their worst nightmare. In the meantime, we'll just keep blowing them away, unimpeded, unstopped. 열흘 사이 지상군 파병이 구체화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격 유예 시한을 계속 바꾸는 건 유가와 여론을 의식해 확전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대규모 군사작전을 위한 연막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자, 이 말로는 협상도 잘 되고 공격도 유예한다지만 움직임을 보면 이건 확전에 가깝습니다. 검토되는 지상군 파병 규모가 10,000명 단위로 늘어난 데다 실제 전투기가 추가 배치되고 거센 이란 공습도 진행형입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나무 아래 숨은 미사일 발사대가 공습에 파괴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밤에도 이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We hit the 10,000th Iranian target just hours ago. And if you combine what we've accomplished with the success of our Israeli ally, together we have struck thousands more, clearly demonstrating that we're stronger together. 미군의 전력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 소속 전투기 F-35C 10대 중 5대가 나흘 전 영국 레이크니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조만간 중동의 미 공군기지에 합류해 이란 공습 임무에 가세할 전망입니다.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F-35C가 지상 배치된 건 이번 전쟁 첫 사례인 만큼 지상전 임박 신호로 해석됩니다. And it's because we have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when he sends his warfighters out to fight, he unties their hands to actually go out and close with and destroy the enemy as viciously as possible from moment one. We negotiate with bombs. 한 발 더 나아가 대규모 추가 파병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미국이 지상군 10,000명 추가 파병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10,000명 병력엔 장갑차를 포함한 기갑부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상전 준비의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러시아 국영통신은 미국의 대형 전략수송기 C-17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기동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형 수송기의 급격한 기동 및 선회 훈련은 지상전 때 긴급 투하 상황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최후의 일격은 뭘까요? 페르시아만 섬부터 점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섬, 하르그 섬 외에도 여럿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섬부터 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의 섬을 점령해 이란의 최후의 일격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매체 엑시오스는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4가지 선택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르그 섬 공격 또는 봉쇄입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 심장부로 경제적 목줄 역할을 하는 하르그 섬을 공격해 이란 경제를 직격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두 번째는 라라크 섬 침공입니다. 이번 전쟁 직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훈련 상황을 과시할 때 등장한 바로 그 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폭이 가장 좁아지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란이 미사일이나 감시 자산을 배치해 왔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 아부무사 섬과 주변 2개 툰부 섬을 점령하는 방안도 논의한 걸로 알려집니다. And those islands are Keshum, which has got major military and missile hub for the Iranians, along with Greater and Lesser Tunbay. Now, all those are military outposts which give this surveillance and attack framework for the Iranians. 엑시오스는 또 이란 본토 바로 옆 캐슘 섬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곳은 대함 미사일과 기뢰, 드론, 공격정을 저장하는 지하 터널망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섬을 점령하는 것 외에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동쪽에서 이란산 원유 운반 선박을 직접 납포해 수출 자체를 막겠다는 계획도 포함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이란군도 100만 대군이 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상전도 두렵지 않다며 철저하게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이 특수부대도 움직이고 있고 민병대의 경우 입대 나이를 12살로 낮췄습니다. 청소년 민병대에 입대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알리 자한샤히 이란 육군 사령관이 국경부대 시찰에 나섰습니다. 여러 병사들과 악수를 나누며 상황을 점검합니다. 무장을 한 군인들이 들판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육군 사령관의 모습이 공개된 건 미군의 이란 공습 후 처음입니다. 미군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자 이란군이 지상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선전전에 나선 겁니다. 자한샤히 사령관은 지상전은 적에게 더 위험할 것이며 회복하지 못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육군으로만 100만 대군이 갖춰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상전을 위해 100만 명 이상을 조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바시즌 민병대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정규군의 참전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군 내부에서 미국이 지상전에 나설 경우 역사적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의지가 넘친다고 전했습니다. 테헤란 타임즈는 이란의 공수특수부대 사진을 공개하며 미국의 강력한 타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특수부대는 서방 특수부대 전술을 벤치마킹한 정예 전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 결속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이란은 민병대 입대 나이를 12살로 낮췄습니다. 라힘 나달리 혁명수비대 관계자는 이란 국영방송에서 12살 소년도 청소년 민병대에 입대해 전 세계의 악당들과 싸울 수 있다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이란의 무차별 공습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드론, 로켓 공격이 이스라엘 수도, 남부, 북부, 심지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내리는 두 사람. 급하게 옆 골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갑자기 날아든 미사일에 폭격당한 차량은 불꽃이 튀며 두 바퀴 돈 뒤 폭발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이 점령한 카프르 카심 지역이 이란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겨냥한 이란의 파상 공세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향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아이언돔으로 미사일 방어에 나섰지만 요격당한 파편들과 방공망을 뚫은 미사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도심에 떨어졌습니다. 밤새 이란의 공습에 시달린 텔아비브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부서진 건물 잔해가 길가를 뒤덮고 불에 탄 차량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항구를 겨냥해선 자폭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해상 물류 거점으로 정유시설과 해군 자산이 집중돼 있어 타격에 나선 겁니다. 레바논 국경 근처 이스라엘 해안도시 나하리아는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מלא משטרה, הם צבא, פשוט מפחיד, מה אני אגיד לכם? מפחיד, מפחיד, מפחיד. אני מקווה שאף אחד לא נפגע. 네게브 사막에서는 폭격으로 연기와 모래먼지가 피어오르는 등
이란의 무차별 폭격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이스라엘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해 작전 중인데요. 추가로 증파를 해서 맹폭을 퍼붓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띄운 드론이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탱크를 조준합니다. 헤즈볼라의 공격이 이어지자 이스라엘도 맞불을 놨습니다. 창문 사이로 헤즈볼라 무장대원의 모습이 보이는 한 건물. 잠시 뒤 미사일 폭격으로 건물이 폭발하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 방위군은 성명을 내고 남부 레바논 작전을 통해 헤즈볼라 무장 세력 30명 이상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위협을 뿌리 뽑겠다며 지상군도 추가 투입했습니다. 어제 레바논 남부에 162사단을 투입해 레바논에 투입된 이스라엘 방위군 병력은 총 5개 사단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정예 공수부대, 특공부대로 구성된 98사단도 추가 투입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레바논 일대를 직접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로 이스라엘군 수뇌부에선 군병력이 부족해서 자멸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도 병력 부족은 공개 인정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ומר שאנחנו חסרים בצה"ל כ-15,000 חיילים, מתוכם בין 7,000 ל-8,000 לוחמים. 이스라엘 제1야당도 전략도 병력도 부족한데 여러 전선에 전쟁을 치르도록 병력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또 하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후티 반군, 헤즈볼라 하마스와 함께 이란 편인 저항의 한 축인데 군사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도 걱정거리인데 세계 원유 12%가 지나는 또 다른 해협, 이 홍해 쪽에 바브엘 만데부 해협이 후티 반군의 표적 1순위로 꼽힙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선박에 무언가 접근합니다. 이내 불꽃이 일며 폭발하더니 선박이 검은 연기로 뒤덮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영국 유조선을 공격한 장면입니다. 반미, 반서방 성향의 친이란 군사조직 후티 반군이 이란 사태에 개입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وأي تطورات للمعركة تقتضي الموقف العسكري سنبادر إلى ذلك بكل ثقة ب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وتوكل عليه كما في الجولات السابقة. 후티 반군은 지난해 서방의 유조선과 상선을 공격해 미군의 공습을 받은 뒤 군사력을 재정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후티 측 지도자는 로이터 통신에 완전한 군사적 준비를 마쳤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절한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NN을 비롯한 외신은 후티 반군의 공격 목표는 바브엘 만데부 해협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홍해 남단에 있는 바브엘 만데부 해협은 수에즈 운하 항로의 관문으로 호르무즈에 이어 유럽으로 가는 해상로의 요충지로 꼽힙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12%가 이곳을 지나다 보니 이곳마저 막히면 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전망입니다. 후티 반군이 마지막 보복 카드로 나선 건 이란의 미국과 협상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이란이 선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수 있도록 통행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 톨게이트처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중국 위안화로 그걸 받고 있다고요. 송진섭 기자입니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이후 한 달 가까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적 선박들은 통행을 시켜주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태국 유조선을 포함해 총 26척인 걸로 전해집니다. 이란이 비적대적 국가들을 선별해 해협 통과를 시켜주며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영국 해운 전문 매체 로이드 리스트는 이란이 해협에서 사실상 톨게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소 2척의 선박이 약 30억 원의 돈을 내고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위안화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협을 통과한 걸로 공식 확인된 태국 선박의 경우는 실제 통행료를 지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3,200척이 넘는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표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an I reveal the president? We're going to let you have 8 boats of oil. 8 boats. 8 big boats of oil. This was 2 days ago. They then apologized for something they said, and they said, we're going to send 2 more boats. 다만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통과한 10척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대화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엔 우리 배 26척이 갇혀 있습니다. 고립 거의 한 달째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고립되어 있는 선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물과 식량, 게다가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서쪽 페르시아만에 28일째 갇혀 있는 항해사 A씨. 먹을 물이 점점 떨어지면서 바닷물을 식수로 바꿔 목을 축입니다. 식수를 바닷물을 일반 물로 바꿔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설비인데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데 이란 핵시설 인근 폭격으로 국제 원자력 기구가 방사능 사고 우려를 표했다는 소식이 당황스럽습니다. 방사능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식수 조달 같은 게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음 주 소형 보트로 물과 식량을 보충할 예정이지만 이런 보급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식품을 다 소모한 시점에 더 이상 저희가 식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60일치를 보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미국과 이란 당국이 엇갈리는 말들은 혼란을 더합니다. 좋은 뉴스도 하고 안 좋은 뉴스도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진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저희는 좀 많이 혼란스럽죠. 고립 한 달이 다 돼가며 선원들은 점점 더 예민해지는 상황. 그렇게 군다든지 좀 쉽게 화를 낸다든지 이런 경향들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원들의 유일한 바람은 이곳을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는 것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함께 좀 살펴볼게요. 벌써 한 달째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데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일단 이 배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도에 있는 동그라미, 세모, 이게 다 고립되어 있는 선박들입니다. 이 선박들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 곳 바로 페르시아만인데 우리 선박 26척을 포함해서 세계 선박 3,200척 정도가 지금 여기 갇혀 있습니다. 자, 이 선박들이 페르시아만을 나가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하는데 혹시 이란의 공격을 받을까 봐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겁니다. 네,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없습니다. 사실 국제법에 따르면 그 외국 선박도 자유롭게 다른 나라의 영해를 왕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다 이란 영해인 것도 아닙니다. 자, 위쪽은 북쪽은 이란 영해지만 남쪽은 아랍에미리트랑 오만 영해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저 남쪽 아랍에미리트와 오만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쫙 나오면 되잖아요. 선사들에게 그거 가능하냐 한번 물어봤더니 불가능하다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요 좁은 병목 지점이 문제입니다. 이란이랑 오만 무산단반도 사이가 39k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하지만 유조선 같은 큰 배들은 수심이 깊어야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해안선에 붙어 갈 수가 없죠. 결국 이 좁은 지점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란 영해 쪽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고 이란의 공격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병목 지점이 아니더라도 이란이 실점유하고 있는 이 섬들 3군데가 있는데 이 근처를 지나다가 공격이 날아올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35개국이 회의를 했다면서요. 어제 한국도 포함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지켜주겠다, 호의를 해서 좀 나가는 방법을 논의해보자. 이건 어떤 거예요? 그것도 선사들한테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그것도 큰 현실성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결국엔 이 좁은 구역을 지날 때 호의를 받겠다 이런 건데요. 여기는 결국에 좁기 때문에 여기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호의를 받아도 위험하다, 마찬가지다 이런 겁니다. 자, 어젯밤 35개국 회의에서 호의 이야기는 나왔지만 여기에는 전쟁이 끝나고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선사들 입장에선 선원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다 사고 나면 보험 적용도 쉽지 않아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라도 빠져나올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아, 답답하군요. 그런데 이란이 이 지나는 선박들에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건 또 뭐예요? 이란 의회가 국내법으로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사실 이것도 국제법상으로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와 달리 통행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행료를 10억씩 받는 수에즈 운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지만 선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일단 그렇게라도 갈 수 있으면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선사들 운임이 올라가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네, 한밤중 그야말로 주유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2차 석유 최고 가격이 오른다는 발표에 자정을 넘기기 전 기름을 채우려는 차량들이 몰려든 건데요. 자고 일어나니 전국 기름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첫날인데 벌써 200원을 올린 곳도 나타났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자정이 임박한 어젯밤, 헤드라이트를 켠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12개 주유구는 모두 꽉 찼고 순서가 뒤엉키자 결국 안내원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섭니다. 2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한밤 주유 대란이 벌어진 겁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은 이 주유소, 오늘 오전에도 발 디딜 틈 없이 차량이 몰렸습니다. 여기는 있는 기름 다 넣을 때 여기 이제 저장된 거 할 때까지 안 올린다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시내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평소엔 3만 원 넣는데 이번에 6만 원 넣었어요. 더 비싸질 생각이 좀 들어서 쌀 때 좀 넣자는 생각. 정부가 결정한 2차 최고 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으로 지난 최고가 대비 210원 올랐습니다. 시행 첫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원 가까이 올랐고 일부 주유소는 200원 넘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200원, 300원 오르는데 원래 한 1,700원 그랬었는데 1,900원으로 오르고 2,000원대도 보고 갑자기 확 오르니까. 제도 시행 첫날부터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 기존 재고분까지 값을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하루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전체 30%가 넘는 수준. 기존 재고가 소진될수록 상향된 최고가를 기준으로 기름값이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그런데 주유 대란뿐만이 아닙니다. 빨대며 물티슈, 의류까지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생필품 생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인데요. 홍재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쉴 새 없이 빨대를 쏟아내는 설비 옆으로 가동을 멈춘 기계들이 보입니다. 한동안 가동을 멈출 예정인 듯 아예 비닐까지 씌워뒀습니다. 빨대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수급 차질 때문입니다. 빨대를 만드는 생산 설비인데요. 지금은 절반 이상 가동을 멈췄습니다. 평소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어야 할 원료 창고도 횡합니다. 한 30톤 정도를 지금 준비된 것이 5톤 정도고 발주를 넣으면은 수주처에서 재료를 수배할 수 없다. 그마저도 다음 주부터는 전부 멈춰설 판입니다. 다음 주 딱 다음 한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받지 못하는 이런 사정이 되겠죠. 물티슈 생리대 같은 생필품 공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물티슈의 포장지 그것도 이제 비닐이다 보니까 다 석유 추출물이라서 저가 없다면 그냥 멈춰야죠. 다음 달은 공급을 못한다. 이렇게 아예 통보를. 소규모 의료 공장도 폐업이 속출합니다. 누구네 문 닫았다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제 주위에만 해도 지금 한 6곳 이상이에요. 나프타 쇼크가 생필품 등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종량제 봉투도 여기저기서 품귀다, 불안하다는 목소리 많은데요.
장관이 직접 나서서 미리 사두지 않아도 된다. 없으면 일반 봉투를 쓸 수도 있다며 사재기를 자제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마트. 종량제 봉투는 1인당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 불안한 마음과 대책을 기다려보겠다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저한테 빨리 사놓으라고 했다고 본인은 몇 묶음 샀다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굳이 사재기를 안 하더라도 금방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서 또 다른 방안을 낼 거다. 담당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안 해도 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 안 되면 그 해당 지방정부가 그냥 일반 봉투에 버려도 됩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방정부들이 충분한 재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리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7월 말까지는 평균적으로 물량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왜 이렇게 생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나프타 수급이 불안하다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나프타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난리인 겁니까? 네, 이 나프타의 출발점은요, 바로 원유입니다. 네. 이 중동산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요, 정유사에서 원유를 끓입니다. 이 가벼운 성분부터 차례로 분리가 되는데 여기서 평소 들어본 용어가 다 나옵니다. 이 30도 이하는 LPG, 40도에서 75도는 휘발유, 75도 이상이면 나프타가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나프타에서 석유, 화학의 기초 원료들이 나오는데요. 이 기초 원료들을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프타, 산업의 쌀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 얼마나 쓰이길래 그러는 겁니까? 이 가까이서 찾아보면요. 네. 앵커님 입으신 이 옷에서도 들어가 있고요. 네. 제가 입은 옷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옷 샀을 때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이 섬유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 제품, 그 시작이 나프타입니다. 이 비닐 제품은 다 해당이 되고 빨대 같은 일회용품부터 옷과 가방, 기저귀, 물티슈, 페인트, 타이어, 건축용 단열재까지 일상 속에 이 나프타가 안 쓰이는 걸 찾는 게 더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나프타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 중 77%가 중동산이라는 점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원유가 들어오는 길이 막혔다면 나프타도 직격탄을 맞고 제조업 전반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국내에 쓸 수 있는 물량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네, 업계에서는요, 네. 많아야 2주,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는 오늘 0시부터 국내 생산 나프타의 수출을 금지했는데요. 지난해 기준 국내 생산 나프타 중 수출 비중은 약 11%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수출 금지로만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요, 다음 달 중순에 비축유 방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2,246만 배럴을 풀 계획인데요.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 약 260만 배럴입니다. 소비량 기준으로는 9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물량입니다. 역대 최대 방출로 급한 불 끄겠다는 겁니다. 또 정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에 이어서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도 검토합니다. 이 석화 업계를 지원하는 추경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지혜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격전지로 분류되어 온 경기지사 선거. 하지만 국민의힘이 후보 난을 겪고 있죠. 유승민 등판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와 조우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출마에 부정적이지만 생각해보겠다며 측근에게 여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승민 경기지사 등판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쪽도 좀 접촉하십니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유 전 의원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아직 답을 드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측근에게
경기지사 출마와 관련해 생각해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 전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여전히 출마에 부정적이지만 주변에서 출마를 설득하는 이들도 많다며 민주당 후보로 강성인 추미애 의원이 나설 경우 유 전 의원 출마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유 전 의원은 오늘 서해수요의 날 기념식에서 조우했습니다. 장 대표는 최근 유 전 의원과 통화해 단식 기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당 사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나도 치열한 김동연 지사 추미애 한준호 의원 3파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역을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셀카 요청에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아유, 아닙니다. 하여튼 부사님 건강하시고요. 최근 민주당 경기지사 적합도 조사에서 34%로 1위를 차지한 김 지사가 민심 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 지사는 추미애 후보가 경선을 통과하면 유승민 카드가 현실이 된다며 싸움꾼 대 일꾼 구도로 추 의원을 견제했습니다. 추 의원은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추 의원이 40%, 김 지사가 34%를 얻었습니다. 한 의원은 20%로 조사됐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역시 검찰개혁법인 것이죠. 법사위원장을 맡은 그 순간부터 늘 저의 긴장 속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한 의원은 선명성 부각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조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아내와 함께 석방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화영을 석방하라! 사법 신뢰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주장했습니다. 경기지사 경선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치러집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것만은 해결해 주세요. 시민들의 고통을 체험하고 후보에게 묻는 시간, 현장에서 묻다. 오늘은 경남으로 갑니다. 2박 3일간 경남 시민과 함께 들으며 들은 고통, 여야 지사 후보를 만나 해결책 물어보고 왔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수원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교통비의 어떤 지원?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 가도 이런 좋은 동의원은 없습니다. 장사한 지가 15년이 넘었으니까 한 10억 가까이 냈겠는데. 도대체 얼마길래 이런 말을 할까요? 요금은 25,000원입니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통행료 이야기입니다. 가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거제 한 조선소로 납품할 자재를 가지러 가는 길. 화물차 수백 대가 매일 거가대교를 지납니다. 문제는 통행료. 지금 한 번 가는데 얼마인 거예요, 기사님? 25,000원요. 그러면 한 달에 통행료만 대략 얼마 정도 내시는 거예요? 150 정도. 아니면 시간도 거리도 2배인 국도로 빙 돌아가야 합니다. 그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시간을 단축해서 오다를 한 개라도 더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몇 개 남기로. 기름값까지 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부산에서 식자재를 떼어 파는 거제 상인도 마찬가지. 통행료 10,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평균 한 5번? 겨울 같은 시즌에는 한 400-500 정도 되고요. 여름에는 한 800 정도. 가격 올려야 되나? 벌써 여름이 걱정입니다. 또 신선 제품이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가져다 놓을 수도 없고. 출퇴근자도 관광객도 힘들어합니다. 한 달에 거의 60만 원 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2만 원이면 커피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거가대교는 16년 전 민간 투자로 지었습니다. 영종대교보다 사업비는 더 들었는데 수요는 적어 민간 업체의 가격 인하 요구도 어렵습니다. 출퇴근길엔 할인해주는데 매년 20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야 후보들도 한숨을 쉽니다. 그 투자사의 이익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됐어요.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두 후보 해법은 달랐습니다. 부울경 연합 메가시티에서 부울경 광역교통공사를 공동으로 설립하면 돼요. 그럼 정부의 지원금을 가지고 거기서 선투자하고 통행료로 반값으로 인하하는 거죠. 이때 친매 터널로 바꾸다 보니까 수천억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갔죠. 고속도로로 만들어서 정부가 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만 받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선투자해 주는 게.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 이젠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 대비 가격이 그 정도만 내려줘도 이게 11년째 지금 아직 이러고 있으니. 현장에서 묻다 최승현입니다. 네, 마약왕 박광렬이 국내로 압송되기 직전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본인도 투약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양팔을 경찰에 붙들린 채 천천히 걸어오는 마약왕 박광렬. 대량의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법원 구속심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임시 인도된 지 사흘째인 오늘, 박광렬 본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그제 국적기에서 박광렬을 체포하며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경찰 조사에선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시인한 걸로 전해졌는데 취재진 질문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귀국 직전에도 교도소에서 마약 투약한 겁니까?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박광렬 씨. 대량의 마약을 유통해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광렬이 스스로 마약 투약까지 한 겁니다. 소변을 통한 간이 검사는 통상 일주일 내 마약 투약 이력만 검출되는 만큼 국내 압송 직전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마약을 투약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뇌물을 주고 마약을 구했을 가능성 등 구체적인 투약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법원은 박광렬에게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대낮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한 걸로 추정되는데 둘 다 위중한 상태입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아파트 상가 주차장. 구급대원이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맞은편에도 들것이 놓여 있고 쓰러진 남성에게 응급처치가 진행 중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1시 반쯤입니다.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흉기에 수차례 찔린 여성은 주차장까지 도망친 뒤 도움을 요청하다 쓰러졌고 뒤따라온 남성은 여성을 지켜보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여자분은 목을 잡고 피를 많이 흘리고 오셨고요. 뒤에 오신 분도 피를 이미 흘리고 오신 것 같아요.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지금도 위독한 상태입니다. 남성 역시 중태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는데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는 남성이 사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CCTV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단 말에 선의로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였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과 대학생이 타깃이었는데요. 군 간부와 대학 교직원을 안다며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길을 걷는 대학생에게 접근합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대학생이 근처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이 대학생,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남성에게 건넵니다. 남성은 50대 A씨, 이 학생이 다니는 대학 교직원을 알고 있다며 접근했습니다.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핑계를 대며 학생이 갖고 있던 돈을 가로챘습니다. 휴가를 나온 군인도 표적이 됐습니다. 소속 부대 간부를 안다고 접근해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챙겼습니다. 의심하면 생년월일이 적힌 자격증을 보여주며 경계를 풀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군인과 대학생 9명이 이런 수법에 당해 130만 원을 뜯겼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복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지인들에게도 수백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여러 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10년 전부터 도망 다녀가지고 본인이 이제 수배되었을 거라 예상을 했고요. 빚도 많이 있었고 생계 유지를 보통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의 공사장에서 중장비가 쓰러져 인도와 도로를 덮쳤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정서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로변. 공사장 가벽 너머로 대형 중장비가 서서히 기웁니다. 인도에 서 있던 작업자들이 깜짝 놀라 다급히 몸을 피하고 중장비는 그대로 쓰러지며 인도와 도로를 덮칩니다. 쓰러진 중장비는 땅에 구멍을 뚫는 58톤짜리 천공기. 천공기가 덮친 공사장 가벽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가로수도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수습 과정에서 3개 차로가 통제돼 일대 교통이 혼잡을 겪었습니다. 누가 다치진 않았는가 상당히 걱정이 돼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친 사람 없다 하였고. 경찰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흙더미가 유실돼 천공기가 쓰러진 걸로 보고 공사업체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네, 혹시 이국종 교수가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회수가 수십만 회에 달했는데 알고 보니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윤지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국종 교수의 조언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국군 대전병원장 이국종 교수의 사진과 함께 영상을 재생하자 음성이 나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지 않더라도 평생 가족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을 잃고 몸이 마비된 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 이국종 선생님의 팬이라는 누리꾼들의 댓글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두 AI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입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 오면 기침을 하고 가슴 중앙을 두드리라고 조언한 영상은 69만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모두 의학적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는 가장 많이 옵니다. 췌장암이 이미 시작된 신호라거나 당뇨인들에게 필요한 혈당 조언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국방부는 당사자인 이국종 교수가 개인정보 침해 신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국종 교수 영상을 올렸던 사칭 계정은 삭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중동 전쟁 시작 이후 세계 방산업체들이 중동 시장 공략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중동의 뜨거운 사막 환경에 맞춰 개발된 중동형 K2 전차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중국도 중동 전장에 특화한 벌떼 드론 무인 장갑차를 공개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막을 거침없이 가로지르며 실사격. 흔들림이 없습니다. 2년 전 카타르 사막에서 우리 군과 UAE 지상군의 합동훈련에 투입됐던 K2 전차입니다. 사막색 도장을 적용한 중동형 K2 전차가 어제 출하식에서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K2 전차는 섭씨 50도에 달하는 중동의 폭염에도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엔진에 열을 식히는 방열기와 냉각 장치 등을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고온 환경에서도 엔진 냉각수나 유압류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고, 중국은 어제와 오늘 벌떼 드론과 로봇 늑대, 무인 장갑차 같은 인공지능 무기 시연 영상을 연이어 공개했습니다. 벌집처럼 붙은 48개 드론 발사관 뚜껑이 하나씩 열린 뒤 수초 간격으로 드론이 날아오르는가 하면 무인 장갑차는 정찰에 이어 목표 타격까지 실수 없이 진행합니다. 중국이 이처럼 AI 신무기 공개에 열을 올리는 건 장기전으로 치닫는 중동 전쟁, 가성비 싸움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북한의 서해 도발로 숨진 영웅 55명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달입니다. 작년 후보 시절에도 기념식에 갔던 이재명 대통령, 이 취임 첫 해에도 2년 연속 찾아 유족을 위로했고 김혜경 여사는 2차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유족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합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천안함 사륙 용사 명예를 지키는 것 대통령께서 꼭 지켜주십시오. 대통령 되니까 그래 눈물이 날지 모르겠다.
저희가 잘 챙겨볼게요. 네. 드라마 나오다가 네, 되돌아갔다는. 제가 22살의 나이에 갔고요. 눈시울을 붉힌 김혜경 여사가 눈물을 닦아줍니다. 취임 3년 차부터 참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부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며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서해 영웅들의 모습을 재현한 AI 영상도 상영됐는데 눈물을 쏟는 김 여사에게 이 대통령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태극 문양을 그리며 서해 수호 영웅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처음 방문한 벨라루스 대통령으로부터 소총, 금화, 이 선물 공세를 받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 딸 주의 선물에 유독 호응이 컸는데요. 그 선물 뭐였을까요? 정현주 기자입니다. 골뱅이 공이 상식력이 저게 가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조개 껍질로 화려하게 장식된 꽃병을 선물합니다. 이번엔 루카센코 대통령, 김 위원장에게 돌격 소총을 선물로 주고 적에게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혹시 적들이 침범해 오면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빵과 초콜릿, 전통술 선물을 흐뭇하게 둘러보는 김 위원장. 딸 주혜와 부인 이설주 여사 선물엔 유독 기뻐합니다. 이건 따님께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은 25일과 26일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외국 정상을 맞은 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후 약 1년 9개월 만입니다.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 우호협력 조약을 맺고 북러, 벨라루스 삼각 공조 강화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 $100짜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100 지폐는 오는 6월 인쇄에 들어갑니다. 미 재무부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미국의 성취를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달러에 들어가는 건 미 건국 후 처음. 그간 달러화엔 재무장관과 재무관의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실용적인 비즈니스 대통령임을 강조하며 카메라 앞에서 서명할 때 쓰는 $5짜리 펜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See this pen right here. This pen is an interesting example. It's the same thing. So this pen is very inexpensive, but it writes well. I like it. 베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2번 임기 동안 강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숀텔 브라운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은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에 트럼프의 책임이 있다며 역겹고 비미국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이번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차세대 이지스 전함에 붙이거나 케네디 기념센터 명칭에 함께 넣는 등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필리핀은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오르며 대중교통마저 멈춰섰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걸어서 출근해야 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차들이 다녀야 할 도로를 사람들이 점령했습니다. 일부는 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출근길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대표적 대중교통인 지프니 운전사들이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차편을 잃은 직장인들은 걸어서 일터에 가야 했습니다. 운전사들은 하루 수입이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기름값과 유류세 인하, 연료 가격 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높이 36m의 통신탑 꼭대기. 상의를 벗은 남성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전선을 훔친 뒤 경찰을 피하기 위해 탑 위로 올라간 도둑입니다. 가족이 나와 설득했지만 대치는 2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친 남성이 탑 아래로 내려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남성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극심한 배고픔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남성이 달아나고 경찰관이 뒤를 쫓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 바로 앞 가시덤불 속에 파묻혀 꼼짝을 못합니다. Get back here with me. Now. Get up. 가시에 온몸이 긁힌 남성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남성, 술을 마신 뒤 시속 160km 이상 속도로 질주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결국 붙잡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도로가 순식간에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차량들이 힘없이 떠내려갑니다. 오만에서 폭우로 인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면서 도심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집중호우로 최소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하나솔루션 주가가 이틀 새 20% 넘게 빠졌습니다. 유상증자를 발표한 탓인데 주주들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하나솔루션의 주가는 이틀 사이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2조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가 시장을 흔든 겁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 마련을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는 겁니다. 하나솔루션은 유상증자 시 확보하게 되는 자금으로 부채를 줄이고 투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화가 이럴 줄 몰랐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소액주주들은 금융당국의 유상증자의 타당성을 살펴봐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 주식이 발행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틀 전 주주총회에서는 유상증자 계획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주주들의 불만을 키웠습니다.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좀 잃어버리겠죠. 논란이 커지자 김동관 부회장은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벚꽃이 연분홍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을지 오늘 개막한 국내 최대 벚꽃 축제죠. 경남 진해 군항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함께 보시죠. 네, 허준원 기자, 서울은 아직인데 진해는 저렇게 활짝 피었군요. 네, 이곳 축제장에는 왕벚나무 36만 그루가 있습니다. 나무마다 벚꽃들이 꽃망울을 본격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했는데요. 해가 지면서 일대에는 조명도 켜졌습니다. 활짝 핀 벚꽃과 조명이 한데 어우러지며 봄 분위기가 물씬 피어오릅니다. 여자천을 따라 이어지는 분홍빛 벚꽃 터널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축제 첫날부터 많은 상춘객들이 모여 봄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못 볼까 봐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봄이 온 것 같아요. 다음 달 1일쯤 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여 축제 분위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봄 대형 산불로 취소됐던 군악대 행사도 부활하고 해군 사관학교와 웅동 수원지 등 숨겨진 벚꽃 명소도 시민에게 문을 엽니다. 창원시는 축제 기간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다 적발되면 계도 절차 없이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날씨가 따뜻한 만큼 전국에서 벚꽃을 좀 더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전은 이달 말, 서울은 평년보다 5일가량 빠른 다음 달 3일 벚꽃이 피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서울에선 다음 달 10일쯤 벚꽃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해 군항제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벌써 핀 벚꽃은 반가운데 불청객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짙게 낀 미세먼지로 종일 갑갑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김승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바라본 오늘 서울 풍경입니다. 평소 같으면 또렷하게 보일 북악산이 윤곽만 겨우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일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진 행인들은 얼굴엔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한강공원도 먼지로 덮였습니다. 강 건너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였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남산 팔각정에서 내려본 서울은 마치 하얀 막을 씌워놓은 것 같습니다.
서울은 이달 들어 평균 2.5일마다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선 먼지 유입 때문에 환기가 고민입니다. 평소라면 아이들 식사 후 환기를 하는 어린이집인데요. 오늘은 초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창문을 꼭 닫고 있습니다.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수시로 환기를 시키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한 1회 정도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창문을 닫고 지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10분 이내에 짧은 환기를 권장합니다. 미세먼지 정체 현상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북서기류가 유입되는 주말 오후부터 해소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채널A는 오늘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김재호 대표이사 회장과 김차수 대표이사 사장을 재선임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김윤, 김승환 이사를 재선임했고 김승환 이사를 전무로 임명했습니다. 내일도 맑고 따뜻하지만 먼지가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먼지가 쌓여 있는 데다 오늘 밤 국외에서 추가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수도권은 오전에 매우 나쁨까지 농도가 짙어집니다. 중부와 경북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6도, 부산은 11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21도, 대구 23도로 오늘보다 더 온화한데요. 그래도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는 만큼 겉옷 꼭 챙겨야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먼지와 건조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걸로 기대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